자, 최근 들어서 문재인 딸 문다희와 관련된 수사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었습니다. 자, 어떤 게 들려왔었습니까? 실제 문다희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와 수상한 금전 거래를 했다. 더 나아가서 문다희가 문재인 정권 춘추 관장과 또 송금 의혹이 있다. 더 나아가서 문다희가 이번에 청와대 경호원과 돈 거래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세 사람과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 될지를 몰라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원과 거래한 돈 거래라는 겁니다. 이 돈 거래와 뭐와 관련되고요? 문다희가 집을 살 때 쓴 정황이 발견되었고 문다희가 태국에 머물 때 검전 거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과연 이게 얼마나 될지. 두 번째,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인지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6,600여만 원이 이른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문다희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자금이 6,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자금의 출처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은 문다희로부터 한국 돈과 태국 돈을 수차례 걸쳐 6,6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었다가 국내에서 출금했다고 했으며 이 돈은 2019년 5월 문다희가 서울 양평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일부 쓰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600만 원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문다희가 태국에 머물 때 거래를 했던 것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문다희가 얼마를 거래를 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문재인이 아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 3명과 돈 거래를 했고 그런 가운데 문다희가 태국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상직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내정했다라는 소식까지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누군 빠질 수 없다라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은 절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터져 나왔느냐? 바로 이거예요. 문재인 딸, 가족, 태국 이주 과정을 윗선 보고했다라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경호처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호처장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주영훈 경호처장. 자, 지난 2월 14일 날 검찰이 주영훈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윗선에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윗선 보고했다라는 것. 두 번째, 태국 이주를 보고한 게 아니라 태국 이주 과정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과정. 즉, 문다희가 태국을 이주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주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모두 다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요걸 윗선에 누군가가 챙겨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문다희가 태국 이주를 하는 그 과정을 다 챙겨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다 챙겨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 경호처장이 윗선에다가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몇 명 등장하는 겁니까? 4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4명이. 네?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문재인 정권 춘추 관장, 문재인 정권 경호원, 문재인 정권 경호처장, 벌써부터 청와대 인사가 4명이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뭐도 있느냐? 바로 이것도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사위의 퇴사에 문재인 정권 민정실 관여 정황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을 압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실 친인척 팀장을 압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압수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문다희의 태국 이주 도움을 준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문다혜가 태국을 이주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실 친인척 팀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경호처장. 요 정도로 문다혜가 지금 태국을 이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뭐가 걸린 겁니까? 바로 문재인 사위 퇴사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실 관여 정황까지도 검찰이 포착을 하고 실제 압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벌써 몇 명이 등장을 합니까? 이제는요, 인물이 아니라 조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인물이 아니라 조직이 등장한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춘추 관장, 경호처 직원, 경호처장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어디가 등장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민정실이라는 조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개인으로서 문다희를 도와준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조직이 되어서 하나의 부서가 그것도 민정실이 바로 문다희의 태국 이주 과정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검찰이 포착하고 관련된 진술을 얻어내서 압수수색까지 이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날짜입니다. 날짜.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사위 퇴사에 민정실이 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실제 문재인 사위가 과거 토리게임즈라는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에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한 거. 이게 바로 특혜 채용이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민정비서관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검찰의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날짜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문재인 사위가 토리게임즈를 퇴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8년 3월달입니다. 2018년 3월달. 그런데 이 2018년 3월달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취임한 게 언제냐? 2018년 3월달입니다. 똑같죠? 지금 똑같죠?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취임한 날짜가 2018년 3월달. 그리고 문재인 사위가 다니던 회사 토리게임즈를 퇴사한 게 2018년 3월달.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문재인 사위가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민정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퇴사에 관여를 했다. 심지어는 퇴사만 관여를 한 게 아니라 뭐까지 관여를 한 겁니까? 실제 문재인 딸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도 도와주었다. 윗선에 보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물음표 하나 던지는 게 있죠. 바로 뭐라는 겁니까? 문재인이 모를 수가 없다. 문재인이 모를 수가 없다.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청와대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청와대 조직이 나오는데, 심지어 윗선에 보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문재인도 모르게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딸내미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단순히 문다희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간다는 겁니까? 문재인 수사, 즉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까지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자, 어떤 게 나왔냐? 자, 최근에 검찰이 문다혜 태국 정착을 도운 교민을 소환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소환 조사를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진공 관계자가 문재인 사위 서모 씨한테 태국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중진공에서 이걸 왜 해줘요? 중진공에서?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있는 중진공에서 왜 문재인 사위 서모 씨한테 태국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를 왜 해줍니까? 문재인 사위가 알아서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 아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상직의 중진공이 문재인 사위 가족, 집, 학교를 알아봤다. 검색 자료까지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상직이 중진공까지 이용해서 문재인 사위, 즉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을 도와줬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걸 이상직만 도와준 게 아니라 누구까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문재인 정권 민정실까지. 더 나가서 누구까지?
문재인 정권 경호처까지. 이 정도까지 지금 정황 증거들과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양산에 있는 문재인 소환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들? 소환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문다혜 데려와 수사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만 수사받을 수 없다. 저들에 관한 수사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수사의 공평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가 문재인이 대통령이란 이름으로써 청와대 인사들을 데려다가 아파 찬스 쓴 거예요. 아파 찬스. 그것도 어마어마한 아파 찬스를 썼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빠? 대통령 아빠 찬스를 썼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런 수사 소식이 이제 문재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있느냐? 이재명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자, 검찰이 이재명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로 과일값 현금 지급을 했다. 실제 이재명의 결제 파일도 입수를 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혜경과 관련돼서도 관영차 사적 이용으로 5천만 원 배임 기소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김혜경한테 비서가 필요하며 왜 김혜경한테 이렇게 의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 경기도 지사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영부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이 뭐 한 겁니까? 비서까지 대동에다가 실제 경기도 총회 관용차까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했던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사모님 팀이었어요. 사모님 팀. 즉, 김혜경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인데, 자, 그와 관련돼서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사모님 팀이 존재한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자, 실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사모님팀이 존재한다, 도 업무 안 하고 사모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진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모님팀이 존재한다라는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냐면요. 자, 실제 지금 김혜경의 비서로 알려지고 있는 배소연은요, 원래 경기도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국회 소통 및 국회 의전 담당입니다. 총무과에서 국회 소통 및 국회 의전 담당이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김혜경 따라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요, 국회 가야 돼요. 국회 가서 국회 소통하고 국회 의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국회 소통은 안 하고 김혜경이랑 초밥 소통을 했고, 하나는 의전은 안 하고 김혜경의 의전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실제 그리고 과거에 어떤 보도들이 나왔습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책상도 본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김혜경 비서의 미스터리. 더 나아가서 뭐까지 나왔습니까? 내 사무실에 불을 좀 켜줘 라는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도청에 출근한 척 위장하기 위해서. 즉, 뭐 하는 겁니까? 도청에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실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뭐 한 거예요? 김혜경의 의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혜경의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엄연히 국고손실죄입니다. 국고손실죄.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게 나온 겁니까? 실제 사모님 팀이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건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경기도청 직원인데, 실제 김혜경의 비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황을 모른다. 김혜경이 그럼 자기 마음대로 경기도청 직원을 데려다가 비서로 쓴 겁니까? 자신의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재명까지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답답했던 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증과 이러한 진술들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이러한 소식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3월달, 4월달 동안에는 이러한 소식과 관련된 뉴스가 전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뉴스가 지난 총선 기간에 나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에게 무기가 지어졌던 거죠.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기간 3월, 4월 동안은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뉴스만 나왔습니까? 실제 공처 수사와 관련된 예우가 나왔었고 황상무, 이종섭 대파 논란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바꿔야 된다. 검찰 인사를 단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정말 늦고 늦었습니다. 2년 동안에 들려오지 않았던 수사 소식 이제는 들려 나와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마침표 찍어야 된다. 그 마침표는 꼬리 자르는 데 마침표가 찍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문재인과 이재명까지 이어지는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좌파들은요 또다시 이와 관련해서 선전선동할 거라고요. 또다시 이것을 다른 이슈로 돌려버려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이슈를 더 부각시켜야 된다. 우리가 더 수면 위로 올려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다시 들어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자료들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거 가라앉으면 안 된다. 계속 띄워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